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태권도장 차량에서 7살 아이의 손가락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당시 차량을 몰았던 관장은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태권도장 차량에서 발생한 어린이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태권도장의 관장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차량을 직접 몰았던 관장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통학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다니게 됐고요. 그때부터도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하교할 때는 관장님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해당 학원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신고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원생이 차량 안에서 손가락을 크게 다친 데다 운전을 한 관장은 무면허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허술한 학원 차량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가 성희롱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100여 장의 고발 메모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시작됐는데 학교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붙은 메모지입니다.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성적인 발언을 멈춰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적지 않습니다. 건국대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 심지어 성적 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공개적으로 게재한 겁니다. 지금까지 150여 장의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진상조사를 내세워 메모지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익명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받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문제가 적힌 내용을 모두 확인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하게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 광역 쓰레기 매립장 강서 일동 주민대책위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환경상 영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와 악취, 수질 오염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시민사회단체가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 또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LNG 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충북 노동자 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시민 600여 명이 선정한 10대 정책 과제 중 3번째가 LNG 발전소의 건설 중단일 정도로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민간 발전소의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의원 출신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총선과 비교해 후보군 규모나 중량감 면에서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첫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황예비 후보는 청주시 의원 출신으로 3선의 시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치적 감각, 정무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다. 앞서 이광희 민주당 전 도의원과 충북 첫 여성 도의장을 지낸 김양희 한국당 흥덕 당협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정당당히 낼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 열심히 해서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선배 현 도의장과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까지 포함하면 역대 가장 많은 5명의 지방의원 출신 후보가 총선에 도전합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전현직 의장으로 중량감이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그러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7번의 총선이 치러졌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 지방의원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 고위공무원이나 중앙부처 행정가 출신에 비해서도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선거 프레임과 경쟁자를 키우지 않는 당내 분위기, 유권자 불신 등이 복합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가점 제도라든지 평가 제도들이 활용되어서 지방 의원의 경험이 중앙 정치에 진출하는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내년이면 30년, 21대 총선에서 충북의 첫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에 합의한 지 1년 만에 8가지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문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교육청의 예산 지원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충북과학고에 인공지능, AI 관련 과목이 추가되고 소프트웨어 인재 특별 전형도 신설될 전망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또 장기적으로는 과학고를 AI 기반의 국립 영재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재학교와 연계 학생 개인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영재교육지원센터 설립 계획도 밝히면서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계기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활용점정도 지사님께서 해주십사 이렇게 공을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대답은 지원 불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명문고와 거리가 멀고 복지 예산 증가로 보탤 예산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제시된 일반고와 외고, 과학고, 예술고, 대안학교 등 8가지 미래인재 육성 모델은 이미 도교육청이 해오거나 해야 할 일들이라며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루어진 일은 일반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이렇다면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8가지 모델 완성을 위한 추정 예산은 2,040억 원.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수월성 교육을 우선한 명문고 육성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가칭 청주 서현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가경초 학부모들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학교 이전 재배치 실행 조건이 붙어 개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현 2초와 함께 3번째로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가칭 솔밭 2초는 또다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청주시가 가경동 주공 6단지 아파트에서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청주의 첫 번째로 들어서는 가경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19곳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동지도 지났는데 겨울이 온 것 같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추워야 물건을 더 많이 파는 상인들은 그야말로 울상인데요. 손실을 만회하려고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7도 가까이 오른 청주의 거리 풍경은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은 두터운 옷을 꽁꽁 동여매기보다는 자크를 열고 포근한 겨울 날씨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난방용품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던 온수매트와 온열기기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추웠던 기간이 좀 길었는데 올해는 이제 영상 기온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바로바로 구매했었던 게 조금 더 이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 아우터와 기능성 내복 등 의류업계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만 날씨가 포근해 거리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많아진 점에 착안해 폭탄 세일을 통한 박리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량 판매는 더 늘어나고 액수가 이렇게 할인폭이 크니까 액수는 적어드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비슷하다, 금액적으로 볼 때. 12월 들어 청주의 평균 기온은 2.9도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평균값보다 무려 2도나 높습니다. 성탄절이 낀 이번 주 겨울 대목 기간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충북의 지난해 실질 경제 성장률이 사상 처음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지역 내 총생산 잠정 추계 결과 충북의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한 해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6.3%로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는 4,328만 원, 전체 GRDP 규모는 65조 8천억 원으로 전국 대비 3.6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 경기 비중이 크게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충북 출신의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충북 괴산 출신인 임 차장은 청주 신흥고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실 주재관과 경찰청 경비국 핵안보기획과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근호 청주대 산학협력단장이 비공무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노 원장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제안을 수립해 제2의 판교밸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괴산군 칠성면사무소에 익명의 독지가가 쌀 50포대를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3년째 관내 한 마트를 통해 쌀 50포대를 보내오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을 헤아려 주위 저소득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아이언테크 임직원 일동이 512만 500원, 청주 용암이동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 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150만 원, 충청북도 건축사회에서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석교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일동이 40만 1,610원, 청주 용암이동 23통 주민 일동, 청주 탑동 현대아파트 주민 일동이 각각 3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청주 용암이동 4군자반 회원 1동, 청주 산남동 은샘교회 38통, 산미 새마을금고 24통에서 각각 10만 원, 알레르망 탑동점, 주식회사 국토건설환경에서 각각 5만 원, 청주 산남동 김창순 씨 3만 원, 청주 분평동 김영순 씨 11,000원, 청주 산남동 할머니 손칼국수, 배경 이플라워에서 각각 1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시네마 클래식이 오전 11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 봉축 법요식이 오전 10시 30분 구인사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2도, 충주 영하 3도, 보은 영하 5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8도, 충주 7도 등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모레 오전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